최근 장이 심상치가 않죠. AI 버블이 막 꺼진다. 빅테크 위주로 큰 폭의 조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무시무시한 소문이 월가에 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실적과는 반대로 주가는 막 나락을 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주인공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그리고 AMD 실적 분석을 면밀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부터 보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측치인 2.78을 한참 넘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예측치인 61빌리언을 넘어선 62빌리언.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죠. 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분석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보통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윈도우랑 오피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부분에서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AI 클라우드 부분이 거의 뭐 날아오르고 있어요. 이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지금 압도적 1등이죠. 그 다음 이제 오피스, 윈도우, 그 다음에 엑스박스로 대표되는 게이밍, 그 다음 밑에는 이제 구인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분별로 얼마나 잘했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산성리 비즈니스가 바로 우리가 쓰는 오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는 클라우드, 퍼스널 컴퓨팅이 바로 이제 윈도우 같은 부분입니다. 눈에 바로 들어오시죠? 지금 오피스 부분도 꽤나 많은 성장을 했고, 가장 압도적인 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이 AI 서버 부분이 무려 8.6%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그래프만 봐도 뭐 거의 30%에서 40%, 많게는 50%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왔음을 알 수가 있고, 윈도우는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나름 준수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뿐만이 아니죠. 영업이익률도 거의 작살납니다. 무려 43%예요. 43%. 와, 이게 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서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총 3조 달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을 43%나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거대한 기업이요. 또 대단한 게 성장률도 아주 좋아요.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막 0% 찍었다, 뭐 좀 안 좋아질 거다라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느덧 벌써 30%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고요. 아니 20년째 지금 거의 최정상의 자리를 지켜오는 마이크로소프트, 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경영이면 경영, 기술이면 기술,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 마이크로소프트 대단한 기업인 거 알겠는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느냐? 다들 알다시피 최근 트렌드가 뭡니까? AI예요. 바로 AI라는 게임 체인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픈 AI랑 협업하면서 AI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죠. 그리고 그 AI로 돈을 버는 게 바로 클라우드고요. 아니 클라우드 그냥 서버에 저장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일반 소비자들은 그게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클라우드는 기업 입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포춘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쉽게 말하면 컴퓨터나 인터넷 자원을 써야 되는 일이라면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두 다 이 클라우드 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안 쓸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대단한데 더 무서운 건 이제 AI를 투입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새롭게 AI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요새 앱이나 웹사이트 보시면 오픈 AI의 뭐 챗 GPT를 이용한 챗봇 같은 게 정말 많잖아요. 이게 다 대부분 이런 클라우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훈련, 컨텐츠, 보안까지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의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기대된다는 겁니다. 아,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불을 붙인 건 이 코파일럿 프로였습니다. 기업용, 개인용 프로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기간이 3분기에 12.6만 개가 있었는데 4분기 기준에는 23만 개, 그러니까 분기별로 거의 2배씩 늘고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궁금한 게 여러분 오피스 사용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코파일럿 구독 비용이 대략 인당 $30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현재 오피스 사용자 수만 거의 수억 명이 넘을 것 같은데, 자 $30씩 1000만 명만 코파일럿 서비스를 추가 구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4조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거는 원가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 소프트웨어 산업이기 때문에 이익률, 마진율은 상당히 높을 거예요. 7-80조가 거의 순이익으로 꽂히겠죠. 여러분 또 상상해봅시다. 만약에 이 코파일럿 서비스가 진짜 좋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이걸 안 쓸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써야 경쟁에서 안 밀리겠죠? 이러다 보면 결국 이 오피스 사용자의 대부분이 또 코파일럿을 구독을 할 거란 말이죠. 회사에서 내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억 명이 구독을 한다고 치면 대략 연간 40조, 진짜 말도 안 되는 매출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요. 기업인이나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면
사람을 더 안 뽑고 오히려 코파일럿 구독을 하는 게 훨씬 싸게 먹힐 거란 말이죠. 괜히 사무직에 종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반문하신 분 계실 거예요. 아니 월택남님 이거 써보니까 AI에 별거 없던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보고서 요약해 왔습니다. 코파일럿 측의 보고서인데 대다수의 사용자가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보고를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간을 아꼈다고 이 보고서가 한 20장 30장짜리 페이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슬슬 무섭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AI가 보통이 아니다. 챗 GPT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속도, 진짜 이거 어깨 사람이라면 더 잘하실 겁니다. 이 AI 발전하는 속도는 진짜 미쳤어요. 그래요, 뭐 지금 당장은 아직 인간보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1년 후, 2년 후, 5년 후에도 그럴까요?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기술 발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은 구글 실적입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치 모두 예상치보다 살짝 높았어요. 실적?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근데 주가가 상당히 안 좋죠. 그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이란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셔야 해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글 검색과 유튜브, 이게 뭡니까? 광고 매출이죠. 이 광고 매출이 전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에서 이 광고 매출이 예상치보다 많이 부진했어요. 아무래도 이 글로벌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광고주들이 집행을 그렇게 많이 안 했나 봅니다. 광고 매출이 좀 부진을 해서 이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반면에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 매출이나 이제 구글 클라우드, 세계 3위인 구글 클라우드 역시 선방을 보여줬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비슷하게 이제 클라우드 부분에선 상당히 호조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구글 클라우드나 애저 클라우드 비교하시는 글들이 많던데 둘 다 나쁘지 않다. 실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써도 혁신 서비스를 발매하는데 무리는 없다라는 평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구글에도 비밀 병기가 있죠. 코파일럿만큼 기대되는 구글의 새로운 AI 모델,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이제 제미나이 울트라 같은 경우는 GPT-4의 점수를 넘었다. GPT-4 같은 경우가 86.4%, 아주 똑똑한 인간이 89.8%인데 이제 울트라 모델은 90%가 나왔다. 그리고 코드도 잘 짜주고 수학도 잘하고 어쨌든 GPT-4보다 낫다라는 언플을 좀 했어요. 약간의 문제와 잡음이 좀 있어 보이지만 어쨌건 이 제미나이 울트라도 곧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제미나이의 데모 버전인데 이렇게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옆에 제미나이가 추론을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야바위도 잘 맞추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어디 있을까요? 왼쪽에 있죠? 제미나이가 이렇게 동영상도 잘 인식을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자, 너는 지금 가위바위보 하고 있다. 아니면 넌 손으로 버터플라이를 만들었다. 개를 흉내내고 있다 등 상당히 훌륭한 동영상 인식 수준을 보여줘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동영상을 인풋, 아웃풋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델을 멀티 모달이라고 하거든요. 구글이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AMD 실적입니다. 실적은 비트했어요.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예상치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가이던스가 영 안 좋습니다. 아니 이거 보시면은 성장률이 분명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2024년 1분기 실적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오히려 떨어지죠. 아니 제2의 엔비디아다 이러면서 언플을 엄청 했는데 이거 까보니까 좀 불안한데 싶은 거예요. 덕분에 반도체는 지금 조정 세게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때 눈여겨봐야 될 건 역시 데이터 센터였는데 데이터 센터는 뭐 성장과 매출, 이익 모두 다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MD에서 엄청 밀고 있는 게 이제 MI300, 이게 바로 AI 가속기이자 AMD가 가장 밀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아성을 넘어서기는 한참 부족합니다만 워낙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잘 팔리고 있다. 제가 이 AI 가속기만 10분 내내 설명해도 모자라서 나중에 엔비디아 실적 때 같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의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상당히 매파적이었어요. 결론은 3월에 금리 인하 없다. 해봐야 5월이다 라는 파월의 강력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명서의 핵심은 딱 세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더 큰 데이터, 더 좋은 데이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연준은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일 거예요. 최근 코어 PCE 기준 2.9%까지 내려갔지만 이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거든요. 게다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문구를 경제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로 바꿨습니다. 자, 경제활동이 확장되고 있는데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경제 상황이 좋은데 금리 한번 잘못 내렸다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FOMC 성명서가 나오고 나서부터 S&P 지수는 급격한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는 최근 FOMC 중에서는 가장 매파적인 발언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실 거예요.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지금 랠리와
S&P와 2000년 닷컴 버블 간의 유사성을 담은 보고서를 냈어요. 자, S&P 500 중 상위 10개 기업, 우리가 아는 그 10개 기업 비중이 무려 29%나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유사하게도 닷컴 버블 때도 한 33%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야씨 이거 닷컴 버블 아니야 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그때랑 상황은 좀 다릅니다. 실제로 지금 탑10 기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의 기업들이 맞아요. 매출과 이익률 모두 뛰어나고 기술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닷컴 버블은 진짜 모래성 위에 쌓은 듯한 느낌이었으면 지금 탑10 기업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 단단하지 않습니까? 다만 조금 걱정되는 건 워낙 많은 돈이 소수의 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실적 시즌 실적이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다 이러면은 떨어지는 게 그냥 평균 값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냈으나 당일 주가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게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서치를 해놨더라고요. 4분기 어닝 때 월가 추정치를 상회한 기업,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은 과거 1.5%보다 모자란 0.8%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추정치를 하회한 기업은 과거 평균 2.4%보다 떨어진 2.8% 주가 하락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 형님들이 이제 매섭게 회초리를 들고 너 잘 나오나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목요일에 있을 애플,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